자, 이제 순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순열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필수예제 9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5명을 순서 있게 나열해보자 이 상황이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뭐야? 답이 5 팩토리얼.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 5P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5명을 택해서, 그치, 중복 없이.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이 상황이고, 답이 얼마? 5 팩토리얼. 그래서 12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라고 그랬네.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순열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양이죠.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겠습니다. 그래서 5P3의 상황이고요. 계산은 5부터 출발해서 3개를 곱하자가 돼서 60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자, 5명의 학생 중 뭐야?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수 이렇게 돼 있어.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순서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순열 첫 시간에. 그럼 여기서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A, B하고 B, A를 이게 서로 다른 경우야.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의 수야. 라고 세면 그러면 서로 다른 걸로 취급이 되고 이게 바로 순서가 있는 거다. 얘네 둘이를 서로 같은 거라고 처리를 하면 순서가 없는 거고, 그럼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경우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케이스는 순서가 없다 그랬어. 자,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자,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이야. 구분이 된다. 자, 구분이 된다. 이게 대체 뭔 말이야? 구분이 된다? 잘 보세요. 대표하고 부대표는 지금 자격이 구분이 되죠. 지금 뭐가 구분이 돼? 자격이 구분이 되네. 그치? 그럼 자격이 구분이 되면 순서가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이야. 봐봐. 자, 여기는 대표가 앉는 자리고 여기는 부대표가 앉는 자리야.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자리는 대표 자리, 뒷자리는 부대표 자리. 그러면 여기서 2명을 뽑아서 여기랑 놓게 되면 순서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격이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런 이유로 순서가 있다는 말하고 구분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되겠죠? 만약에 5명의 학생 중에서 그냥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 앉든 2명 모두 그냥 대표야. 자격이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순서가 없는 거야. 그치? 구분이 되겠지? 자,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니까 서로 구분이 되는 거야. 자격이 구분이 되잖아? 그럼 순서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 상황은 뭐라고?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상황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야. 그래서 5 곱하기 4,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해서 정답은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말하고 구분이 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문제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 좌석이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6개의 좌석이 이렇게 있어. 어떤 차가 있어요. 이게 8인승 승합차인데 여기에 탁구부 감독 1명하고 조수석, 탁구부 감독은 어디에? 조수석. 여기는 정해져 있네. 여기는 누가? 감독님이 여기 무조건 타야 돼. 조수석에. 그리고 4명의 탁구 선수가 타려고 한대. 이때 이 4명의 선수 네 명의 선수는 A, B, C, D, E, F의 여기 6개 좌석 중에서 임의로 한 좌석씩 앉을 거야. 그때 방법의 가지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봐봐.
A, B, C, D, E, F 6개의 좌석이 있는데 이 6개의 좌석은 서로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구분이 되죠? 앞줄, 뒷줄, 왼쪽, 여기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쵸? 그래서 이 6개의 자리는 모두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된다. 서로 다른 자리다. 그치? 그러면 4명의 선수를 앉힐 거니까 여기 서로 다른 몇 개? 6개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좌석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서로 다른 4명을 순서 있게 앉히면 되잖아. 순서 있게 앉힐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산수 계산은 어떻게? 6부터 출발해서 몇 개를 곱하자? 4개를 곱하자.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계산 결과 얼마야? 6, 5, 30. 네가 12. 그럼 360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감독님은 앉는 자리가 여기 정해져 있어. 감독님은 꼼짝 마라 조수석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감독님은 한 가지. 나머지 4명은 6개의 좌석 중에 4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대요. 이 5명이 여기 그림과 같이 좌석이 5개가 있어요. 의자에 앉을 거야.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으래. 됐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뭐부터 나열하냐면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는 것부터 나열하는 게 룰이야.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럼 봐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돼? 홀수 번호에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먼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럼 어디야? 홀수니까 1번, 3번, 5번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앉아야겠네요.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의 좌석이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좌석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빠, 엄마 앉아야 되니까 2개만 선택하면 되죠. 거기에 순서 있게 들어가니까 3P2가 되는 거야. 그럼 3P2가 돼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앉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의자가 서로 다른 몇 개가 남아? 서로 다른 3개가 남고요. 거기에 서로 다른 3명이 가서 앉으면 되지.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딸이 거기 가서 앉으면 되잖아.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이 앉을 거니까 그냥 뭐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앉히니까 그지? 그래서 3팩토리얼. 계산하면 3P2가 얼마야?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니까 3이 6.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그래서 얼마야? 36. 그래서 3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걸 일단 살펴봤습니다. 다음 2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는 무조건 지금 설명한 대로 풀도록 숙달을 계속 시켜야 돼. 이런 문제는 그냥 뻔한 문제고 뻔한 문제는 그냥 공식으로 딱 풀고 마는 거야. 나머지 뻔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일반적으로 뻔하지 않은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앞서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분류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뻔한 문제들은 딱 요 풀이법을 딱 익혀서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부터 이야기할 거야.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야. 얘네를 일렬로 세울 거야. 자, 일렬로 세울 거야. 순서 있게 나열할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래.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돼. 그럼 여학생끼리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학생 3명을 1명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럼 얘를 1명으로 처리하면 일렬 배열을 하더라도 절대로 여학생 3이 떨어질 리가 없죠. 항상 붙어 다니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은 1명이라고 치는 거야. 그럼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5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5명을 일렬 배열하면 되니까 얼마야? 5팩토리얼이야. 답이 아니야? 아직 답이 아니죠. 왜?
남학생들 3명하고 뭐 여학생이 어디 들어갔겠지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3명이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 4명이 4명이야? 남학생이 4명이구나. 그럼 총 몇 명이야? 5명. 5팩토리얼. 근데 여기 여학생이 몇 명 들어있어? 여기 여학생이 3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여학생 3명이서 여기서 자리를 바꿔서 서겠지. 그럼 여학생 3명이 일렬 배열하는 방법을 여기다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일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 연달아 일어나는 일, 연이어 일어나는 일에 해당하니까 곱하기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다음 문제. 그래서 여튼 이웃합니다 나오면 이웃하에는 아이들 몽땅 몇 명이라고 처리한다? 1명이라고 처리한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마 그랬어. 그러니까 여학생 서고 바로 옆에 또 여학생이 서면 안 돼. 그러니까 여학생 옆에는 무조건 남학생이 서야 되는 거야. 그지? 다시. 여학생하고 여학생 사이에는 남학생이 하나 꼭 있어야 돼. 적어도 1명, 그지? 2명 있어도 되고 3명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여학생하고 여학생이 붙어서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요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어떻게 푸냐면 자, 남학생 4명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조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남학생 먼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아이들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남학생 4명을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야. 그치? 남학생 4명을 그냥 일렬 배열하는 상황이니까 얼마야?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이 되려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5개의 자리 중에 아무데나 골라서 한 군데당 여학생 1명씩 들어가면 절대로 여학생끼리 이웃할 일이 없겠지. 예를 들어 뭐 여학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쳐봐.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몇 군데? 3군데 자리를 골라서 순서 있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학생끼리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나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들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녀석들 사이 양끝 여기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넣으면 되겠다. 매우 중요하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남녀가 어떻게 교대로 서래. 그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대로 서래. 그럼 남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여남 이런 식으로 서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남학생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볼까? 남학생 4명이야. 그럼 일렬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그치? 그럼 이제 남녀가 교대로 서려면 여학생이 어디에? 여기랑 여기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가야 교대가 되는 거야. 이쪽에 여학생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빠지고 여기에 여학생이 들어가 버리면 여남 남자끼리 이웃하게 되잖아. 교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학생 3명을 여기다 일렬 배열하니까 얼마야? 3팩.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다시. 자, 남녀가 교대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죠. 남학생 일렬 배열 4팩, 여학생 일렬 배열 3팩.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돼? 깍지 끼면 돼. 그러면 남녀 이렇게 교대로 서게 되죠. 끄덕끄덕. 그래서 남학생 넷과 여학생 3명이 교대로 서는 방법이 몇 개? 하나밖에 없지. 요렇게 깍지 끼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남학생 일렬 배열, 여학생 일렬 배열, 깍지 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남학생이 3명이라고 해보자. 3명. 됐지? 그럼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야. 일렬로 세울 때. 뭐 6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얼마야? 답은 6팩.
이때 첫 번째 문제, 여학생 셋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랬어. 이웃한다 그러면 여학생 모두 몇 명이라고? 한 명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그럼 남학생 셋과 여학생 한 명 합쳐서 총 몇 명? 4명을 일렬배열. 그러니까 4패. 근데 아직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여학생 여기 3명이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여학생 3명을 일렬배열 하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마 그랬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아이들 먼저 나열한다고. 그럼 남학생 3명은 이웃해도 상관없으니까 남학생 먼저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남학생 3명을 일렬배열하니까 얼마야? 3팩. 그럼 이제 여학생 3명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디? 요 가장자리하고 사이사이, 남학생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로 여학생끼리 이웃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가 있어? 4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여기에 여학생들이 순서 있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이야. 자,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야. 그럼 남학생 일렬배열 3팩, 여학생 일렬배열 3팩. 그럼 깍지 끼는 방법, 교대로 깍지 끼는 방법은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몇 가지야? 교대가 2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남학생 일렬배열, 여학생 일렬배열, 교대로 서는 방법이 2가지. 무슨 말? 자, 그럼 금방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교를 해본다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일 때는 교대로 서는 게 깍지 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둘 다 3명 똑같아. 이때는 깍지 끼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가 존재하네. 그치? 교대로 서는 방법이 몇 개? 2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2개야. 그러니까 남녀 인원수가 같을 때하고 다를 때에 대해서 차이점을 꼭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요? 순열에서 패턴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딱 이렇게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 하나 볼 거야.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일렬로 배열할 때 T는 맨 앞에, 그 다음에 L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야.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부터 처리한다고. 그럼 8개의 문자를 쭉 나열을 할 건데 맨 앞에는 무조건 T가 오고요. 맨 뒤에는 무조건 L이 오래요. 그럼 얘네하고 얘를 무조건 갖다 놔야지. 그럼 얘를 맨 앞에 놓고 얘를 맨 뒤에 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문자가 몇 개 남았어? 8개 중에 2개 났으니까 6개 남았어. 그럼 그 6개를 요 안에다가 일렬배열하면 되겠지? 6개 일렬배열 하니까 얼마 답이? 6팩토리얼. 그래서 720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T하고 A 사이에다가 2개의 문자를 집어넣으래. 이 8개의 문자를 일렬 배열할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T하고 A 사이에는 문자 2개가 반드시 있으래.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되겠지? 다시. 문자 8개 있는데 이걸 일렬 배열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T라는 문자하고 A라는 문자 사이에는 반드시 문자 몇 개가 들어가라고? 2개가 들어가라고. 이거를 일렬 배열했을 때 이 안에 T하고 A가 어디 있을 텐데 T하고 A 사이에는 반드시 문자 몇 개? 2개가 들어가 있게끔 나열하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의 가지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틀을 짤 거야. 뭔 틀? T하고 A하고 문자 2개를 집어넣을 틀을 짤 거야. 그러면 여기 틀을 이렇게 짤 거야. 선생님이 틀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틀을 짤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다가 T하고 여기랑 여기에다가 T하고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T하고 A를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개야? 서로 다른 2개를 2개의 자리에다 집어넣으니까 2팩토리얼이야. 서로 다른 2개를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집어넣을 거니까 2팩토리얼 됐지?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t하고 a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았죠? 8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6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가 순서 있게 집어넣어야지. 여기에 r, i하고 r이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그지? 그러면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 2개의 문자를 골라서 순서 있게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러면 예를 들어 r, i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자. 됐죠?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얘네 넷이는 헤어지면 돼, 안 돼?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왜? 얘네가 헤어지는 순간 t하고 a 사이에 문자 2개가 있게끔 나열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는 헤어지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 이웃해야 돼.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 한 명이라고 처리를 해야겠다, 그지? 얘네 한 명. 그럼 나머지 문자 갖다 써주면 ng, l, e가 돼서 그럼 얘네들을 일렬 배열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니까 반드시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정형화된 패턴. 알겠지? 이건 공식이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역시 8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세요? 자음이 오세요 그랬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래. 그럼 무슨 얘기야? 저 8개의 문자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이쪽이 한쪽 끝이고 이쪽이 한쪽 끝이지. 그러면 끝이 몇 군데가 있냐면 2군데가 있는 거야. 근데 둘 중에 적어도 한쪽은 뭐가 들어가래? 자음. 그럼 이런 얘기지.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면 여기는 자음이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자음이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돼? 모음이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면 여기에 모음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양쪽 끝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자음이 들어간 케이스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언제야? 그치? 안 되는 경우는 여기도 모음이 들어가고 여기도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자, 우리가 분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면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구해서 모조리 뭐야? 더하기로 풀어야 되지. 분류하면 합의 법칙 쓴다 그랬잖아. 근데 몇 군데? 3가지나 구해야 되잖아.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자?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끄덕끄덕?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전체에서 아닌 거를 빼주는 게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적어도 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말고 다른 경우를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수월한 경우가 많더라. 자,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경우의 수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건이라는 말은 뭐야? 집합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런 집합이 있다면 요 집합이 아닌 거니까 뭐야? 여집합이야. 근데 집합을 우린 뭐로 바꾸자? 사건 이렇게 바꾸자고. 그죠? 그럼 요런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려면 이 사건 말고 나머지 사건 뭐야? 여사건. 그래서 전체에서 여사건을 뺀다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8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8팩토리얼입니다. 거기서 우리 뭐 뺄 거야? 요 여사건을 뺄 거야. 자, 그럼 여사건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양쪽 끝에 누가 와야 돼? 모음이 와야 돼. 그럼 여기서 모음을 찾으러 가자. 여러분들 모음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모음이 누가 있어요? I하고 A하고 E. 이렇게 3개의 모음이 있네요. 그럼 모음 3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다가 일렬 배열할 거니까 얼마야? 서로 다른 3개의 모음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모음이 들어갔어. 그 중에 하나 I하고 A가 들어갔다 그럴까? 그럼 문자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8개의 문자 중에 몇 개? 6개의 문자가 남았죠? 그 6개의 문자는 여기다 일렬 배열하면 되니까 얼마야? 6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산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6팩토리얼이 있잖아. 여기도 6팩토리얼이 있겠지? 어떻게?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 그러면 6팩토리얼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8, 7, 56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하니까 3이 6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50. 여기 얼마야? 720. 그래서 둘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역시 몇 개 좀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자, 추가적으로 좀 볼 건데,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빈칸에 6장의 사진, A, B, C, D, E, F를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사진첩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야. 그지?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6장의 카드를 하나씩 배치할 건데, 그런데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야. 근데 제한 조건이 붙어 있죠? 이게 제한 조건인데, 근데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웃하는 건 이웃한 게 아니고 옆으로 이웃한 것만 이웃한 거야. 됐지?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부터 체크를 하러 갈 거야. A, B가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세. 어떻게? 요렇게 하면 A, B가 이웃한 거 맞지? 옆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되죠? 또 요렇게 해도 되죠. 다른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A, B가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 자, 그 중에 하나, 여기에 A, B가 이웃한 경우와 여기에 A, B가 이웃한 경우와 여기에 A, B가 이웃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 B가 여기 이웃하든 여기에 A, B가 이웃하든 여기에 A, B가 이웃하든 상황이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 A, B가 이웃했을 때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가 남아있어?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남아있고 거기다가 서로 다른 4개의 사진을 붙일 거니까 그냥 4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거야. 그치? 마찬가지 여기에 A, B가 이렇게 이웃해 있을 때 역시 서로 다른 그냥 4개의 자리야. 그냥 구분이 되는 4개의 자리라고. 그럼 거기다가 서로 다른 4개의 사진을 붙일 거니까 역시 4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 A, B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웃한다 하더라도 역시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남아있어서 그 서로 다른 4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그냥 4팩토리얼이 될 것이다. 끄덕끄덕?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로 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A, B가 이웃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A, B를 여기다가 나열해야지. 얼마야? 2팩토리얼 가지가 있습니다. 그치? 서로 다른 2개를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다가 일렬 배열하니까 2팩토리얼이야.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 A, B가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는 서로 다른 자리야. 그죠? 거기다가 서로 다른 4개를 그냥 일렬 배열하니까 얼마야? 4팩토리얼. 요렇게 계산이 되겠다. 끄덕끄덕. 자, 다음 주도 한번 볼게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인용 의자하고 2인용 의자가 이렇게 있대. 자, 그래서 소파에 이제 3인용하고 2인용이 있는데, 여기 앉을 거야. 이때 A하고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방법이야. A하고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해서 앉으래. 자, 이거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주면, 자, 2인용 소파가 있고요. 자, 여기 3인용 소파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A하고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래. 제한 조건이 붙어 있잖아. 그럼 얘네 먼저 나열을 하는 게 원칙. 그럼 나열해 볼게요. 자, 어떨 수 있어?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려면 A, B가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돼.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A, B가 이렇게 이웃해 앉으면 여기는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야. 거기다가 서로 다른 3명을 그냥 앉히면 되잖아. 그죠? 사실 A, B가 여기 앉아도 하나, 둘, 3개는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야.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다 서로 다른 3명을 앉히니까 그냥 3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A, B가 여기 이렇게 이웃해 앉더라도 하나, 둘, 3개는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야. 서로 구분이 되는 그냥 3개의 자리라고. 거기다가 서로 다른 3명 앉히니까 그냥 3팩이야.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이웃하든 이렇게 이웃하든 이렇게 이웃하든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 하나 AB가 여기 이웃해 있다 치자. AB가 여기 이웃하는 방법이 몇 개야? 2팩토리얼이죠. AB 서로 다른 두 명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리에다가 앉힐 거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리에다가 나머지 세 명을 갖다 앉히니까 얼마야?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고요. 여기 6개의 영역이 있어요.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6개의 영역에다가 지금 뭐 하래? 인구조사를 조사원 5명 조사원 몇 명? 5명한테 담당을 시킬 거야. 근데 영역이 6개니까 한 놈은 분명히 몇 군데, 2군데 영역을 담당해야 될 거야, 그제? 근데 2군데 영역을 담당하는 놈이 야 여기하고 여기 조사해 그럼 억울할 거 아니야. 왜? 졸라 멀리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배려를 한 게 뭐야? 걔한테는 이웃한 영역 2군데를 담당을 시킬 거래.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사람이 5명이야. 그럼 결국은 뭐야? 여기 영역은 6개인데 이 영역을 몇 개의 영역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5개의 영역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지? 몇 개의 영역으로 만들으라고? 5개의 영역. 영역이 6개인데 5개의 영역으로 만들면 그냥 5명을 거기다 일렬배열하면 끝나니까 6개의 영역을 몇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라? 5개의 영역으로 만들어라가 포인트가 되고요. 그럼 이제 5개의 영역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면 돼? 이웃한 두 영역을 한 영역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지? 이웃한 두 영역을 한 개의 영역으로 만들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이 되니까. 그럼 이웃한 두 영역을 한 개의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개인지 세알리면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세봅시다. 어떻게 세냐면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 봐봐. 자, 여기랑 이웃한 거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끝났네. 3개. 그럼 너는 이거 셌으니까 하나, 둘. 그지? 2가지. 끝났네. 너는 이렇게는 셌고 이렇게는 셌고 이렇게는 셌나?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그죠?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면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서 하나 빼먹거나 하나 더 세거나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번호를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자, 여기 얘랑 이웃한 영역이 여기잖아. 여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얘랑 이웃한 영역 여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얘랑 이웃한 영역 여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끝났네. 그죠? 이렇게를 하나의 영역, 이렇게를 하나의 영역, 이렇게를 하나의 영역. 그럼 얘하고 하나의 영역으로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끝났네. 그럼 이제 얘로 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요렇게는 1, 1 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는 안 셌잖아. 그래서 3번까지 했으니까 여기 4번 붙여주고 4번 붙여주자. 이렇게. 그럼 얘 했고, 얘 했고, 그럼 얘만 하면 되겠네. 5번 붙여주면 얘도 끝났네.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는 셌잖아. 4번. 이렇게도 셌잖아. 2번. 이렇게는 안 셌잖아. 5번까지 했으니까 6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는 안 셌잖아. 그럼 7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는 안 셌잖아. 8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럼 너 끝났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는 5번 셌어요. 이렇게는 7번 셌어요. 이렇게는 안 셌잖아. 그럼 9번 붙여줄게요. 그럼 넌 끝났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는 3번 셌죠. 이렇게는 6번 셌죠. 이렇게는 안 셌네. 그지? 그러면 9번까지 했으니까 10번 붙여줄게요. 너 끝났네. 이제. 그지? 그럼 너는 9번, 그 다음에 이렇게 8번, 이렇게 10번, 그럼 다 셌네. 그지?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 총 10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 요렇게를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죠?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된 거야? 5개가 된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의 영역을 몇 명이? 5명이 관리를 하면 되니까 일렬배열하면 돼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5명을 그냥 일렬배열하는 상황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치? 끄덕끄덕. 5팩이 120. 그래서 계산하면 1200가지 경우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순열의 수에서 가장 정형화된 패턴들, 공식화시킬 수 있는 패턴들 정리해드렸습니다.